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플러스 베이스볼 민 대표입니다. 자, 오늘 보여드릴 글러브는 이 로마네크로라는 브랜드의 글러브인데요. 지금 라벨 아마 이게 굉장히 생소한 브랜드인데 일본에서는 일본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글러브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희소성이 있는 글러브고, 또 반대로 퀄리티도 그만큼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글러브를 이제 일본 친구들은 뭐라고 표현하냐 그러면 이제 오리지널 글러브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오리지널 글러브가 어떤 의미가 있어서 그렇게 표현을 하냐고 하면, 보통 이제 우리가 아는 미즈노 세트 사사키, 또 뭐 자낙스, 또 뭐 슈어플레이, 많이 알려진 일본 브랜드들, 또 그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 글러브 브랜드들도 마찬가지고, 자체 공장을 가지고 운영하는 경우보다, 그러니까 전 제품을 자체 공장에서 생산하지는 않고요. 그 중에 일정 부분의 글러브들만 자체 공장에서 생산을 하고, 또 아니면 전 제품을 전부 다 OEM으로, 그러니까 그 외주를 주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하청을 주는 거죠. 글러브 공장에다가 이제 주문자 생산 방식으로 나의 어떤 브랜드를 줄 테니까 그 글러브를 만들어줘, 이렇게 제작하는 형식으로 제작이 되는데, 이제 이 로마네크로는 그런 형식으로 제작되는 글러브가 아니라 자기네 공장에서 자기 글러브를 직접 만드는 방식으로 생산을 하는 글러브고요. 특히 로마네크로는 이제 이 글러브를 만들 때 혼자 다 만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글러브를 직접 설계를 해서 그 설계를 바탕으로 모델을 만들고, 그 모델이 구현하고 싶은 글러브를 내가 직접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만들어낸 사람이 직접 만들어내는 방식이기 때문에 글러브의 퀄리티가 굉장히 좋다고 볼 수 있는 글러브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글러브들이 이제 일본에서 만들어지는 글러브들은 나라 쪽 지방에서 많이 생산을 하는데, 이 글러브는 오카야마에서 생산을 하고, 가장 큰 장점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혼자 글러브를 만든다, 혼자 글러브를 완성한다라는 점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큰 메리트예요. 자기가 직접 자기가 원하는 느낌의 글러브를,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게 일반적으로 오가웹이라고 불리우는 글러브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외형적인 디자인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는 디자인을 이야기하는 건데, 실제로 여기는 더 많은 디자인적인 요소들이 숨어 있는 게, 어떤 게 더 좀 의미가 있는 디자인이냐고 하면, 이 글러브들마다 손바닥의 넓이가 다르고요. 손가락 검지 끝부터 엄지까지, 이 손목 부분까지의 길이가 다르고요. 또 새끼부터 엄지까지 벌어지는 넓이가 다르고요. 또 엄지 쪽 길이가 짧냐 넓냐, 뭐 이런 것들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데는 이유가 있는 거죠. 이 제작자가 예를 들어서 손바닥의 넓이는 이만큼 벌어졌을 때, 그러니까 이 글러브는 적합하게 이제 이 포켓의 위치가 넓었을 때 더 적합하게 글러브를 만들어진 글러브가 있고, 또 어떤 글러브는 볼집이 깊어졌을 때 글러브가 적합하게끔 만들어진 형태. 이런 글러브의 디자인적인 거는 그 외형적인 디자인뿐만 아니라 기능적인 디자인을 안고서 글러브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런 그 기획 의도, 그러니까 제작 의도를 알고 있는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글러브를 마무리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이 글러브를 어떤 의도로 이런 형태로 만들었다, 그걸 아는 사람이 직접 만든 글러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완성까지 직접 한 글러브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글러브의 만족도가 굉장히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글러브의 어떤 글러브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이거는 로마네크로의 경식 글러브고요. 경식 글러브의 품번은 RGW로 되는데, 글러브들의 품번에 대한 각인은 따로 없고요. 그다음에 이건 RGW의 G7L이라는 품번의 글러브인데, 글러브의 품번의 각인은 따로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 글러브는 하나하나 이제 오더 형식으로 제작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그러면, 글러브를 대량으로 만들어 놓고 판매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선 주문 받고 글러브를 제작하는 시스템이라서, 글러브의 어떤 만족도나 그런 것들이 상당히 좋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거는 이제 내용 글러브고, 사이즈는 11.65인치, 7인치 이 정도가 나오고요. 근데 이게 사이즈가 크게 의미가 없는 게, 지금 이 글러브는 그 글러브의 형태로 보면
이건 R46번 형태의 글러브거든요. 그러니까 또 이 글러브의 장점은 뭐냐, 얘네들의 어떤 특징은 뭐냐 그러면 글러브를 완성된 글러브를 그대로 나가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이 글러브를 이렇게 썼으면 좋겠다라고 만들어진 글러브의 형태로 가공을 해서 글러브를 판매를 하는데, 지금 이거는 R46번 형태의 가공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가공 형태에 따라서 이제 R1번이 있고, 그 다음에 R4번이 있고, R46번이 있고, R56번이 있고, R7번이 있는데, 이건 일반 야수용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이제 이거는 R46번 형태로 가공이 된 글러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새 글러브인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형태에 대한 움직임이 있죠. R46번 형태는 어떤 형태냐 그러면, R4번은 포켓이 굉장히 얕은 형태고요. R46번은 R6번은 좀 깊은 형태고 46번은 그 중간 형태로서, 쉽게 설명을 하면 볼집의 형태가, 볼집도 있지만 손바닥의 넓은 판으로, 그러니까 두 개의 포켓이 존재하게끔 길이 들여져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바운드 공이나 또 아니면 병살타나 이런 플레이를 할 때 빠른 제2 동작에도 적합하면서 라이너 타구나 이런 그 캐치를 할 때는 볼집으로 캐치가 가능한 구조적으로 그렇게 제작된 글러브고, 또 그렇게 만져진 글러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미즈노를 보면 스탠다드 타입과 플렉스 타입의 듀얼 형태로 제작된 글러브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게 이 형태에 가장 맞기 때문에 얘네들은 그런 형태로 글러브 가공을 해서 소비자들한테 전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형태는 그런 형태로 제작이 되었고, 또 반대로 지금 이건 투수형 모델이고요. 이 글러브의 품번은 역시 적혀 있지 않지만 RGW 역시 경식용 모델이고 S18L이라는 품번의 글러브인데요. 이거는 이제 글러브의 특징이 R1 타입의 형태로 제작이 된 글러브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만져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하드한 형태를 띠고 있는데, 이 이유는 뭐냐 그러면 이 R1번 또 로마네크로에서 투수 글러브가 강조하고 있는 기능적인 역할은 공을 잡는 것보다 던지는데 용이하게끔 더 비중을 둔 글러브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투수 글러브는 투수한테 어떤 역할을 하냐고 그러면, 물론 공을 던지고 나서는 제2의 야수가 되기도 하지만, 그보다 투수는 피칭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피칭하는데 용이한 형태의 글러브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그걸 예를 들면 이 투수한테 왼팔과 글러브는 사자의 꼬리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거는 이 왼팔을 크게 휘두르거나 이 왼팔의 어떤 왼팔을 사용하는 거에 따라서, 그러니까 왼팔을 잘 써야지 오른손으로 공을 던질 수 있는데, 그거에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글러브를 탄탄하게 만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좀 예민한 투수들은 왼손이 쉽게 무너져 버리면, 글러브가 흐물흐물해져 버리면 왼손에 이 힘을 못 받으면 오른손에 던지는 힘을 못 받는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이 글러브는 그런 거에 어떤 주안점을 둬서 좋게끔 만든 거죠. 그러니까 투구하는데 용이하게끔 손바닥을 탄탄하게 만들었다는 특징이 있는 글러브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글러브의 가공의 형태는 R1번으로 가공이 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R1번은 이제 왼손을 소용돌이 치듯이 왼손을 이렇게 감싸더라도 탄탄한 형태가 유지될 수 있는 형태를 띠고 있고, 이제 이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로마네크로는 대중적인 글러브의 브랜드는 아니지만 일본에서도 굉장히 매니아층이 있는 어떤 특수한 글러브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이 두 글러브는 둘 다 경식 시리즈고, 가격은 약 5만엔의 소비세가 별도이기 때문에 일본에서 구매하실 때 54,000엔에 구매가 가능한 글러브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글러브는, 경식용 글러브는 가죽을 뭘로 만드냐 그러면 이제 로얄 레더라고 얘네들은 표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오카야마가 예전부터 그 가죽으로 되게 유명한 곳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좋은 송아지 가죽들을 갖다가 그 로마네크로는 사용을 많이 했는데, 따로 어떤 가죽명을 갖다가 그 표기하는 게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브랜드들이 사실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죽명이라는 게 마케팅적 용어로는 큰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실제로 예를 들어 이름이, 우리가 그러니까 이름이 좋다고 좋은 가죽이냐가 아니라, 가죽은
하나의 원판에서도 어느 부분을 쓰느냐에 따라서 글러브의 가죽에 대한 퀄리티가 달라지고요. 가령 예를 들어서 엉덩이 부분을 쓰느냐 아니면 배 부분을 쓰느냐에 따라서 가죽의 퀄리티는 한 장에서 나오는 가죽이라고 할지라도 차이가 많이 나고, 또 우리가 송아지 가죽이다 아니면 스티어다. 그러니까 송아지 가죽은 이제 6개월 미만의 송아지의 어떤 원피로 제작된 걸 송아지 가죽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스티어 하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숫소, 거세한 숫소에 이제 2년 이상의 큰 소를 가지고 가죽을 만든 걸 이제 보통 스티어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럼 킵이 좋냐, 스티어 하이드가 좋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게 단순히 킵이 좋다라고만 얘기할 수 있는 이유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스티어 하이드라도 어느 정도 품질이냐, 누가 어떻게 가공해서 어떻게 상급으로 나온 스티어냐가 중요하고, 또 어디 부분으로 어떻게 적합하게 만들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에서 가죽의 이름보다 실제로 눈으로 보이는, 또 만질 수 있는 가죽의 퀄리티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느끼는 브랜드가 많기 때문에, 가죽명을 특별히 이렇게 뭐 적어놓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사용을 해보면 상급의 가죽이다라는 느낌은 확연히 드는 글러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브랜드들이 강조하는 게 뭐냐 그러면, 가죽은 이름으로 말하는 게 아니다. 가죽은 퀄리티로 말하는 거고, 만지고 자기가 경험해 볼수록 더 좋은 가죽, 그러니까 좋은 가죽일수록 그런 걸 더 많이 느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면에서 로마네크로라는 브랜드의 가죽이나 뭐 이런 것들은 상당히 훌륭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1인이 제작하는 글러브에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한데, 뭐 또 그러니까 이거랑 연결돼서 핸드크래프트라는 글러브의 어떤 의미 있는 글러브들이, 의미 있는 표현이 있는데, 뭐 이 그 핸드크래프트에 대한 글러브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하는 걸로 하고요. 지금 이 글러브는 이제 로얄 레더라고 하는 최상급의 가죽으로 만들어진 글러브고, 또 손바닥에는 소프트 스티어라는 재질이 들어가 있어서, 그러니까 이거는 내피용, 이 로마네크로가 사용하는 내피용 전용 가죽을 사용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부드러운 촉감과 함께 내구성을 높이는 재질을 사용했고, 안에 이제 펠트나 이런 것도 다 최상급의 펠트들이 들어가 있고, 모든 부자재는 전부 다 일본산을 사용했습니다. 저는 조만간 이 글러브 공장에 방문할 예정인데, 그때 더 자세히 이 로마네크로라는 브랜드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로마네크로라는 브랜드는 저뿐만 아니라 저희 매장에 또 저랑 많은 지인들이 로마네크로라는 브랜드를 껴본 적이 있는데, 그 분들이 항상 굉장히 만족했던 글러브, 그렇지만 구하기 쉽지 않은 글러브로 유명한 글러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글러브를 껴봤을 때 뭐가 좋냐라고 얘기하면 사실은 그러니까 대답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 그러면 이런 가죽 제품이기 때문에 이거는 순전히 감이거든요. 내가 꼈을 때 굉장히 좋은데, 이걸 느낌으로 알 수 있는 거죠. 그런 글러브 중에 하나가 저는 로마네크로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게 뭐 길들이기가 제가 따로 작업한 건 아니고 그냥 살짝살짝 제가 만져주고 있는 글러브인데, 글러브의 상태는 이 정도. 그리고 볼집의 형태도 보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볼집에 충분히 볼집은 존재하지만 손바닥의 위치도 좀 넓어서 듀얼 포켓이 가능하다라고 느끼시면 되고요. 그래서 엄지가 이제 한 칸 반부터 두 칸 반 사이를 자연스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손바닥은 넓고 편편해서 손바닥으로 캐치를 할 때도 글러브의 각이 이렇게 옆으로 봤을 때, 제가 글러브 볼을 캐치할 때 포그면이 이루는 각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다음 플레이를 할 때 맞고 공이 떨어지게 되는 위치에 손이 가 있어야 되고, 이게 너무 서 있으면 공이 튕겨져 나가버리고 내 손으로 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적당히 이런 게 구조적으로 좋은 구조를 갖추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날라오는 공을 정면에서 받을 때 글러브의 각도가 내 오른손과 같이 협응할 수 있게 좋은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걸 껴보고 사용해보면 바로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자, 로마네크로 브랜드랑 글러브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면 된 것 같고요. 글러브 무게도 굉장히 가벼운 편이에요. 근데 가볍다, 굉장히 가볍다 이런 느낌보다 글러브의 바란스가 굉장히 좋은 느낌이 들어요. 한번
제가 야구 용품을 유통하면서 좀 의미 있는 일 중에 하나가 이렇게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글러브를 소개해 주는 게 그런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좀 이번에 로마네크로 글러브를 소개시켜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좀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